제가 볼 때 이강인은 기성용이 멀었다.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대한민국 축구가 연이어 좌절하는 가운데 선배들의 시선은 고민과 발전이었다. 최근 한국 축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렸던 A 대표팀의 아시안컵 도전은 참패로 끝났다. 대회 내내 졸전을 거듭했고 4강전에서는 한 수 아래인 요르단에 완패했다. 여기에 요르단전을 하루 앞두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충돌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여기에 대한 축구협회의 미흡한 대처와 소속 직원의 카드놀이 논란까지 겹치며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 결국 대회 직후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미흡,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의 이유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다. 클린스만 부임부터 예견됐던 문제였으나 참사를 겪고 나서야 결별을 택했다. 이후 차기 사령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직 국내 지도자를 정식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비판 여론에 철회했다. 그럼에도 황선홍 23세 이하 U23 대표팀 감독에게 A 대표팀 겸업을 맡기며 불씨를 남겼다. 결국 불씨는 도화선이 돼 올림픽 실패라는 폭탄을 터뜨렸다.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U23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하는 굴욕을 맛봤다. 한국 남자 축구는 1984년 LA 대회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에서 볼 수 없게 됐다. 황 감독은 지난달 27일 귀국한 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사과하면서도 현재 연령별 대표팀 운영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감독 수명이 좌우되면 안 되고 4년 주기로 올림픽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올림픽을 준비할 시간이 적었다며 모든 걸 말하긴 어려우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감독에 앞서 U23 대표팀을 지도했던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도 공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감독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쳤으나 2012 런던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홍 감독은 아쉬움을 넘어 고민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하나 병역 혜택이 걸려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아시안게임부터 21세로 선수단을 구성해 결과적으로 올림픽 동메달을 따냈다 라면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 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고 올림픽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020 도쿄 올림픽 8강에 올랐다. 그는 한 발짝만 헛디디면 낭떠러지기에 올림픽 본선 진출은 쉽지 않다 라며 결과적으로 준비를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 한 포지션에 2명씩 선발해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했다 라며 아쉽지만 그게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분석했다. 고민과 안타까움 속에서 제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자 A 대표팀 주장으로도 활약했던 기성용은 선수들이 낙심하고 창피함도 느낄 텐데 나 역시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라며 발전 기회로 삼아서 더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향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로 생각한다 라고 조언했다. 한국 축구가 퇴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힘줘 말한 기성용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등을 언급하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16강 멤버가 건재하기에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응원했다. 끝으로 기성용은 모든 축구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한국 축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강인 결장 PSG 챔스 준결승 1차전 패배, 결승 진출, 적신호.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23이 뛰고 있는 프랑스 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한 골 차로 패배했다. PSG는 2일
한국 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에 0대1로 졌다. 1차전에서 패배를 당한 PSG는 8일 오전 4시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에서 반전을 노린다. 두 팀은 이번 시즌 UCL 조별리그 F조에서도 두 차례 맞붙어 PSG가 1승 1무로 우위를 보였지만 준결승 1차전 결과는 달랐다. PSG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이날 선발에서 제외했다. 그가 주로 나서는 오른쪽 윙어인 우스만 덴벨레가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PSG는 전반 36분 선제 결승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도르트문트의 스트라이커 니클라스 퓨크루크가 후방에서 넘어온 긴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슛으로 PSG 골문을 갈랐다. PSG는 실점 이후에도 마르셀 자비차에게 결정적인 오른발 슛을 허용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지만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 선방으로 추가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킬리안 음바페를 앞세워 반격했다. 하지만 후반 6분 음바페가 찬 오른발 슛이 골대를 때렸다. 측면 수비수 아슈라프 하키미의 연이은 슛도 골대에 맞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 이강인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20분 전방에서 뛰던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빼고 란달 콜로 무아니를 투입. 한 차례 변화를 줬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강인은 따로 부르지는 않았다. 3. 너가 김보다 잘한 적 있기나 해. 김민재가 미넨 약점. 리버풀 전설 폭소 오른쪽 화살표 팬들은 비아냥. 어떻게 저렇게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캐러거가 김민재보다 잘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긴 해. 고개를 떨군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가 팬들로부터 옹호를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2023-2024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안방에서 승리하지 못한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꼭 이겨야만 결승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양팀은 오는 8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차전을 치른다. 김민재가 오랜만에 UCL 무대에서 선발로 나섰다. 지난 2월 라치오와 UCL 16강 1차전 이후 처음이었다. 김민재는 마테이스 더 리유트의 무릎 부상과 다이어 우파메카노의 발목 부상으로 기회를 잡으며 에릭 다이어와 호흡을 맞췄다. 그에게는 빼앗겼던 주전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밟은 별들의 전쟁 4강 무대는 악몽으로 끝났다. 김민재는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를 두 차례나 범하며 최악의 밤을 보냈다. 그는 전반 24분 빠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쫓아 튀어나갔다가 뒷공간을 허용했다. 비니시우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토니 크로스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김민재는 실점 직후 우측 풀백 유주아 키미히를 바라보고 소리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언가 약속된 플레이가 어긋났는지 이례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후로는 한동안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는 정확한 전진 패스로 팀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일조했고 적극적인 수비로 한 발 빠르게 공을 끊어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후반 들어서는 다시 뛰쳐나가는 수비를 펼치며 재미를 보기도 했다. 문제는 경기 막판 터졌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 2에서 1로 앞서고 있던 후반 37분 박스 안에서 드리블하는 호드리구를 막으려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키커로 나선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2에서 2 균형을 맞췄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승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김민재였다. 폭격 수준의 비판이 쏟아졌다. 독일, 빌트는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최하점인 평점 6점을 줬다. 사실 좋은 평가를 내린 곳이 없었다. 스폭스와 스포르트도 김민재에게 평점 5.5점을 매겼고 TZ도 5점을 부여했다. T-온라인 역시 김민재는 두 차례 실수를 저지르고 평점 6점을 받았다. 더 리흐트의 공백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김민재는 다시 한번 그를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라며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포이자 투엘의 악몽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 복귀 직후인 올해 초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러 번 실수를 범하며 연패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이제 김민재는 2차전을 앞두고 선발 자리를 빼앗길 위기라고 지적했다. 골닷컴도 김민재를 보며 나폴리 시절에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선제 실점 이후 기괴하게도 키미이를 혼냈고 모두 그의 탓이라는 듯 맹비난했다. 우리가 세리에 A에서 봤던 지배적인 수비수의 값싼 모조품이라고 독서를 내놨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김민재를 감싸주지 않았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는 두 차례 너무 욕심이 많았다. 5대2로 수비 숫자가 많았다. 다이어가 도와주러 오고 있었는데 반칙을 저질렀다 라며 화를 냈고 헤르베르트 하이너 회장은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겠다. 무리해서 나오려다가 속도를 늦추기보단 그냥 상대 뒤에 서 있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리버풀에서 수비수로 뛰었던 제이미 캐러건은 CBS 스포츠에 출연해 폭소를 터뜨리며 김민재 탓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아스날을 이긴 이유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야쿠프 키비오르를 상대했기 때문이었다. 키비오르는 아스날을 위태롭게 했다. 오늘은 김민재가 그랬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캐러건은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를 더 지배했고 더 나은 팀이었다. 하지만 수비수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아스날도 똑같이 그랬다.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의 약한 부분, 키비오르를 공략했듯이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약한 부분, 김민재를 공략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팬들은 대부분 캐러거를 비판했다. 캐러거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엔 나쁜 경기 하나가 선수를 정의하는 건 아니다. 김민재는 모든 시즌을 뛰지 않았다. 그리고 투엘은 가장 큰 경기에 그를 내던진다. 웃기네. 김민재가 반칙하지 않았어도 호드리구가 득점했을 거야. 어떻게 캐러거가 단 한 번이라도 김민재보다 잘했던 것처럼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민재를 옹호하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자신을 레알 마드리드 지지자라고 밝힌 한 팬은 경기 전체를 봤다면 알겠지만 김민재는 잘 막았다. 그는 첫 번째 실점 장면에 마크맨을 따라갔지만 아무도 빈자리를 커버해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다른 팬들도 김민재는 나쁜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다. 펠티킥은 최소한 골키퍼에게 기회를 준다. 김민재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반칙 전까진 탄탄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재는 경기 후 별도의 인터뷰 없이 믹스트존을 빠져나가며 한국말로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보다 자기 실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크게 낙담한 것으로 보인다. T-온라인은 김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간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믹스트존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심각한 실수 이후 예상된 일이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한국 기자들을 바라보며 모국어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실책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었으며 사과했다 라고 설명했다. 김민재로서는 경기장 위에서 다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빌트는 김민재는 아마도 2차전에서 다시 한번 자기 실력을 입증해 투엘 감독을 기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주장 마누엘 노이어도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축구의 일부다. 이번 경기가 김민재가 다음 경기에서도 부진할 거란 뜻은 아니다. 라고 그를 감싸 안았다.